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선택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고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면 사회주의 악몽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잘 대처했고 연말 이전에라도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과 정치 캠페인에 분리해서 볼 때 불법 장소라고 규정하는 백악관에서의 대통령 수락 연설에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의 없이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인종차별 금지 시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관의 목숨,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시위 사태는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폭력 사태가 거세지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분쟁이 있는 곳마다 기름을 붓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관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아 반신불구 상태로 입원 중인 제이콥 블레이크 씨가 수갑을 찬 채 치료받고 있다고 그의 아버지가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의 주지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경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NBA 선수들이 복귀하지만 차세대 운동선수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조직적이 돼갑니다. 11월 대선과 스포츠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진화되고 있지만 루이지아나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나무로 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어제로써 공화당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의 수락 연설도 있었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는 나흘 내내 가장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는 챔피언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시민권 선서까지 했고 그리고 뭔가 그 인종차별 시위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적인 시위 이런 것들을 법과 질서로 바로잡겠다 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에서 그 여성을 방어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고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어제도 여성들 연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에 모여서 1,500명 참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부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켜보는 사람들과 직접 나와서 연설을 했었던 사람의 인종비를 보면은 연설을 했던 사람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백악관에서 어떤 정책 회의를 할 때라던가 이런 때는 또 그런 유색 인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라티노 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6년도에 그 라티노 표의 한 30%를 받았는데 이번에 미국 각 지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로 시작된 시위가 조금 폭력적인 것으로 되면서 라티노 가장들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법과 질서라는 데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 라티노 표도 많이 겨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밖에는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을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잘 내놓지 않았는데 어제 뭐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역사상 현대 역사상 가장 긴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었어요. 1시간이 넘어서 아무튼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제 그 마지막 날 그 전당대회에서는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그 원내 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 어려운 환경 같은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 같은 어려움을 좀 쉬움으로 편안한 미국 생활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11월 달에 공화당을 상원의 다수당으로 또다시 만들어주시고 내 친구에게 투표해 주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We'll continue to support American families as we defeat the coronavirus and return our economy to the envy of the world. The stakes have never been higher, which is why I'm asking you to support Republican Senate candidates across the country and re-elect my friend, President Donald Trump. 내 친구 대통령 그 트럼프를 다시 해주세요 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하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아주 신랄하게 그 검사 출신답게 분명한 그런 그 예를 들어가면서 조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 조 바이든이 47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꾼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Biden has changed his principles so often, he no longer has any principles. He's a Trojan horse with Bernie, AOC, Pelosi,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낸시 펠로시, AOC, 뉴욕이 지역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그리고 버니의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오랜 동안 아버지를 그 소개하기 전에 연설을 했던 사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딸입니다. 이방카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4명의 자녀와 자녀의 자레드 쿠슈너 사위만 빼고는 자녀의 와이프, 걸프렌드까지 전부 연설했죠. 이게 달라진 겁니다. 2016년도에는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군 출신의 사람이 나와서 힐러리를 감옥에 가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플린도 없고 가족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아메리칸 드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onald Trump came to Washington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alon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아버지가 본인이 볼 때는 본인도 자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확신에 있는 말만 하는데 그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트윗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지만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는가. 결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My father has strong convictions. He knows what he believes, and he says what he thinks. Whether you agree with him or not, you always know where he stands. I recognize that my dad's communication style is not to everyone's taste, and I know that his tweets can feel a bit unfiltered. But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뒤에는 워싱턴은 우리 아버지를 바꾸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워싱턴을 바꿨다 하는 얘기도 했고 이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도 그 딸을 포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모두들 애를 썼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도 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던 모습을 나는 옆에서 봤다. 집무실에서 뭐 유럽에 떠나기 직전에도 봤고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그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셜리즘과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뭐 소셜리즘으로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그렇다 하는 것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과는 별개로요. 미국이 뭐 소셜리즘 국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셜리즘 국가면은 전부 민간 기업 없이 국가가 모든 기업을 다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별개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리즘이냐 뭐 아메리칸 드림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자랑스럽게 이 그 후보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onight, with a heart full of gratitude and boundless optimism, I profoundly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굉장히 낙관을 갖고 하고 profoundly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proudly를 잘못 말한 것 같죠? 뭐 말하다 보면 아무리 프롬프터 보고 읽어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White House, known all over the world as the People's House, we cannot help but marvel at the miracle that is. 네, 지금 화이트하우스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People's House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스토리, 미러클, 기적 같은 곳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American story. In recent months, our nation and the entire planet has been struck by a new and powerful, invisible enemy. Like those brave Americans before us, we are meeting this challenge. We are delivering life-saving therapies and will produce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even sooner. 백신이 올해 말 그 이전에라도 나올 수도 있다고 mayb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치료를 잘했고 뭐 치명률을 뭐 80%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이 조금 말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되는 것을 pioneered. 만약에 대통령의 연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따로 보고 또 트랜스크립으로도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pioneered. 사망률의 그 선구자다라고 잘못 말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사망률을 줄이는데 선구자다라고 사실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선거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nd this election will decide whether we will defend the American way of life or whether we will allow a radical movement to completely dismantle and destroy it. 완전히 그 미국을 파괴하는 아니면 반대로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지금 미국이 살던 그 스타일대로 가느냐 미국을 파괴하고 조 바이든의 스타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Democrat National Convention, Joe Biden and his party repeatedly assailed America as a land of racial, economic, and social injustice. So tonight I ask you a simple question. How can the Democrat Party ask to lead our country when it spends so much time tearing down our country? 네, 미국을 점점 파괴하고 찢어놓고 하면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미국이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꽃놀이 할 때 제가 제일 깜짝 놀랐었던 때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공화당이 잘한다. 공화당이 미국을 강하고 안전하고 더 그레이트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방금 들어보신 그 불꽃놀이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전당대회 끝났을 때 전당대회 그 라이브로 했었던 때도 아주 작은 곳이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약간의 동네에서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것보단 조금 컸지만 불꽃놀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악관에서의 불꽃놀이는 굉장히 화려했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불꽃놀이로 쓰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적어도 3번 이상 트럼프 2020, 트럼프 2020, 트럼프 2020. 백악관에서 해취 그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현재의 정치와 아무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정치와 행정을 분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데 1,500명이 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캠페인 배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백악관에 어제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선거 기부자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즐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디 우드로프라는 PBS의 뉴스 그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즐기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하늘에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왕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전당대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팍스에서는요, 크리스 월러스가 너무 길고 너무 플랫해서 너무 놀랐다, 너무 평이해서, 물론 프롬프터를 읽긴 했지만 최근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롬프터 읽을 때도 괜찮게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누군가는 슬리피 트럼프다, 슬리피 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고,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스윙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나 또 전당대회 날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영향은 9월 29일에 있는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 뒤에도 2번이 있지만 그 9월 29일의 토론회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가 그렇지 않겠지만 2번 같은 분위기를 내지는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에너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이 되는 것이고, 뭐 바이든이 개다되고 더 잘하기까지 하면, 그러나 만약에 또 어제의 에너지 없음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느끼지 않았겠어요?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9월 29일에 새롭게 마음다짐을 하고 이 토론에 참여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것이나 이 정치나 다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의 희가 내일의 비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비가 내일의 희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스티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스티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에 광고해 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짧게밖에 못 전해드려서 오늘 한번 그 시간을 내서 더 후원해 주시는 분들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다니까요. 이것을 또 더 좋게 하는 것으로 또 저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사실은 어제 가장 인상 깊게 본 전당대회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전당대회 나흘 내내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얘기를 직접 잠시 뒤에는 들려드리겠고요.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다 끝났으니까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위스콘신주에서 사건이 있었던 제이콥 블레이크 씨와 연관된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 한 사람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처음에는 주택개발부 장관 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었어요. 집이라고 생긴 것은 본인의 집밖에 산 것밖에 없을 것이다.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벤 칼슨이라는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다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발생한 경관이 이제 등에 대고 7발을 쏴서 반신불구가 됐다는 바로 그 제이콥 블레이크 씨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얘기를 했죠. 폭력 시위는 아니다. 그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Before I begin, I'd like to say that our hearts go out to the Blake family and the other families who've been impacted by the tragic events in Kenosha. As Jacob's mother has urged the country, let's use our hearts, our love, and our intelligence to work together to show the rest of the world how humans are supposed to treat each other. America is great when we behave greatly. 미국이 great 할 때는 미국이 그 어떤 행동을 그 great하게 해야지 great하게 되는데 이 제이콥 브레이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정한다고 했고 마음과 지능과 모든 것들을 모아서 미국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 공화당에게 투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폭력이 안 되고 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이콥 블레이크 씨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공화당 전당대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많이 등장을 했고요.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근들도 경찰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들을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힘없이 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벤 칼슨 씨가 유일하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소수인종이니까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 칼슨 씨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33살 때 1984년도에 그 존스 홉킨스 칠드런스 병원에서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장관으로 되기 전에 그 NPR 방송에서 This I Believe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있었고 책도 읽었고 그 CD로는 4개가 됐나 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뭐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의 음성을 대독을 하더라도 그렇고 뭐 아인슈타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좋게 이뤄낸 사람들이 This I Believe, 내가 믿는 것 하면서 적은 것인데 그 당시에 벤 칼슨 씨가 뭐를 적었냐면 어머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어머니가 청소를 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일자 무식이었던 거예요. 글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꼿꼿하게 공부하라고 아들이 뭐 하면은 하이라이트 비슷하게 해가면서 다 엄마가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공부를 해서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성공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블랙인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벤 칼슨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제이콥 블레이크 씨의 그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미국인 거죠. 아주 기뻤고요. 그리고
이 제이콥 블레이크 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는 앤드류 양이라는 민주당의 예비선거 그 후보가 이 가족을 만났는데 뭐 체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이 아버지는 수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체인을 우리 아이 몸에 체인을 감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앤드류 양 그 젊은 그 후보가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사건이 다 경찰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고 더 나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남성이 여성들이 서로 뭔가 아규먼트를 하고 있었을 때 말리려고 했고 본인의 차로 갈 때 등 쪽으로 일곱 발 경관이 총을 쏴서 맞아서 지금 반신불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29살밖에 안 됐어요. 반신불구가 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손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손주가 제일 큰 아이가 8살이고 막내가 3살이래요. 날마다 아이들이랑 통화를 날마다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왜 경찰이 아버지를 등 뒤에서 쐈느냐? 왜 등 뒤에서 쐈지? 하면서 아빠는 지금 어디 있냐? 파파라고 얘기를 한대요. 파파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아이들이 물어본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우리 아이가 아들이 29살 아들이 인간으로 대우받은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애니멀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Every day his question is, Daddy, why did the police? They call me Papa, and all my grandkids call me Papa or Pop Pop. So he said, Papa, why did they shoot my daddy in the back? Where's Daddy? They want their father because he was a part of their life every day. 그 나고자가 아니라 내 아들은 아이들을 날마다 돌보는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He's not an animal. He's a human. Human. But my son has not been afforded the rights of a human. 그런데 휴먼으로서 그 받아야지 될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신불구가 됐는데 왜 수갑을 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스콘신주의 그 토니 에버스 민주당입니다. 주지사가 나도 왜 그래야지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 주지사이긴 하지만 경찰권까지 체포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면으로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수갑 채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는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이제 17살 자경단이었다는 백인 그 장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서 시위대가 지금 한 사람은 26살 된 스케이트보더라고 하더군요. 숨진 사람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병원에서 그 치료받고 있는데 1급 살인 혐의 지금 적용이 됐고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경단이라고 하는데 자경단 우리 92년도 LA 폭동 때도 있지 않았느냐. 뭐 자경단이 당연하지 있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데 자경단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방송한 적 없고요. 그리고 우리 92에 LA 폭동이 일어났었을 때 자경단이 무슨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시위대를 살해한 적은 없죠. 그것과 이것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터커 칼슨이 이해할 만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빅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묻혔어요. 운이 좋은 거죠. 터커 칼슨이. 그리고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 17살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백인 가운데서. 이 17살을 그 체포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청년을 도와야지 된다면서 모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도 그 팩트 체크는 저는 더 이상 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그 경찰의 기금을 없애기를 디펀딩 폴리스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조 바이든 후보는 기금을 더 늘려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금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 사용처가 달라서 오히려 아주 그 진보적인 급진적인 민주당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도거든요. 급진적인 민주당 가운데서는 디펀딩 해야지 된다고 믿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측근에서는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이 시대가 내가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본인이 대통령인 줄 모르는 것 같다. 이 같은 폭력적인 시위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일어나는 거다. 왜냐? 원인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선 상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조금의 폭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조금의 약탈이 있으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더 키우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얘기하면서 뭔가를 강하게 잡을 것처럼 하면서 대선에서 투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하면서 사실을 직시를 해라. 나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일 때 폭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폭력을 늘어나는 것이고 폭력을 키우는 것이다. 켈리안 코네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팍스 TV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팍스 앤 프렌즈의 대통령 자문이 출연을 해서 이런 폭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통령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총장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인 경관 기소해야지 된다. 아직 기소 안 한 모양이에요. 기소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당대회 지금 이미 미국의 그 전당대회는 그 공화당의 전당대회라기보다는 트럼프 당의 전당대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패기 누난 같은 사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컬럼 쓴 것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오호 통제라예요.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을 알고 자아만 가득 찬 이것을 조금 약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가 우리 아버지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아파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트럼프 기분 좋게 하는 것. 불꽃놀이 하면서 하늘에다가 트럼프라고 써주는 것. 불꽃놀이로. 이 카멜라 해리스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스포츠계가 그 흑인들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피해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젊은 흑인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워싱턴 DC에서는요. 57주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I have a dream 스피치가요.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우리 아이들이 같이 흑백 아이들이 뛰놀고 그 아이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품에 의해서 캐릭터에 의해서 존중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스피치를 맞아서 사람들이 원래 그 주최 측에서 10만 명 정도는 모이는 그런 뭐 기념을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좀 반 정도로 줄여서 한다고 하고 이 같은 마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는 씁니다. 사실은 요즘은 누구 시위대가 됐건 아니면 전당대회가 됐건 사람들은 많이 안 모이는 게 좋죠. 정상이고. 그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은 하고요. 해서 보니까 당연히 그 제이콥 블레이크 가족들도 참석을 하고 조지 플로이드 미네소타주에서 숨진 또 다른 지역들도 많잖아요. 뭐 에릭 가드너라든가 뉴욕에서 목 졸라서 숨진 그런 이제 사람들의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알 샤프튼 목사라든가 마틴 루터 킹 뭐 3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백인이 그 흑인 경관에 의해서 등 뒤에서 7발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들어보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맞았다 하는 얘기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자료나 그런 것들은 좀 쿡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상은 보여주는 것은 맞잖아요. 인구로 보면은
백인이 흑인의 몇 배 많은데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없어져야지 된다 하면서 750마일을 지금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오고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위스콘신 주에서 또 다른 그 희생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념식을 하고 나서 쭉 뭐 그쪽에서 행진을 하겠죠. 링컨 메모리얼부터 마틴 그 루터킹 주니어 메모리얼까지 행진을 한다고 하고요. 미국의 스포츠계는 워낙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위스콘신 벅스 같은 경우도 보이콧 했다가 경기 다시 한다고 하고 다른 NBA 팀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기를 하기는 하되 뭐 전면적인 경기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점점 이 미국에서 그 인종 차별이 있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BA가 뭐 플레이오프 복귀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선수들 가운데서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 출신 코치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그 스포츠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지지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꼭 하십시오 하면서 투표를 그 장려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가 막 그 어떠한 그 캠페인을 해서 다저스 구장도 투표장으로 하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뭐 테스트장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NBA 선수들이 이번에 그 제이콥 블레이크 선수가 등을 향해서 7발을 뒤에서 쏘임을 당하고 총쏘임을 당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보이콧을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을 했죠. NBA가 점점 정치 조직이 돼간다. 그리고 분명히 선수들이 어떤 정치색을 드러낼수록 그 정치색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시청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로 봐야지 스포츠 보면서 저 선수 누굴 지지해 하면은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들 more than a vote 투표 이상이다 하면서 이 투표를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워낙에 이 NBA를 포함해서 많은 다른 리그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 캠페인 가운데 하나가 투표장에서 자원봉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통 자원봉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많이 꺼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잘 느끼죠. 제키 라빈슨이 어떠한 벽을 넘기는 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그 벽을 넘고 또 무엇이 되고 하긴 했지만 벽을 넘고 무엇이 된 이후에도 제키 라빈슨은 식당에 다른 백인 선수들과 같이 못 갔습니다. 팀메이트들과 함께 못 했어요. 그런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요즘 그 흑인 선수들이 마치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미팅을 많이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차별이 정말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없애야지 되지? 그런 스터디를 한다는 거죠. 하기도 쉽잖아요. 같이 이동을 하고 옮겨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을 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예전엔 스포츠만 했는데 뉴스도 보고요. 어느 게 진짜 뉴스야? 어느 게 가짜야? 뭐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점잖으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 그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 형식에 있어서 조금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많거든요. 적어도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매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서 NBA 선수들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인볼브를 하면서
그 사람 그 자신들의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뷰어십이라고 할까요? 시청률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에 세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 아침 그 악시오스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나무였다고 하거든요. 나무가 곳곳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러지는 나무 때문에 숨진 소녀도 있고요. 14살 소녀도 숨졌고 지금 어떤 지역에선 전기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120에이커 정도는 태우고 뭐 집도 수천 채 지금 구조가 망가졌고 피신한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불길은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에서 지금 마치 온 워싱턴이라고 해서 그 마틴 루터 킹 그 목사의 아들이요 연설하고 있습니다. Freedom. So hard to win. In so many ways, we stand together today in the symbolic shadow of history. But we are making history together right now. 지금 우리는 그 어두운 그 그림자의 역사에 있지만 역사를 또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치에 행진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안 보이네요. 마스크를 거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 모든 인종에 대해서 다 그 동등함을 요구를 하는 마틴 루터 킹 3세입니다. For time-honored goals and in timely ways, we are courageous but conscious of our health.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요, 크리스토퍼 그 마치노 그 오페라 가수가 나와서 그 넬슨 도르마를 왜 불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메리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레오날드 코엔이 좋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